한겨울에 시냇물 건너듯 신중하게 살라. 물고기 그물에는 큰 기러기가 걸리고 먹이를 노리는 사마귀 뒤에는 참새가 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넣은 그물에 기러기가 걸리는 것은 이변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이변이 가끔 일어난다. 먹이를 노리는 사마귀 뒤에 참새가 있는 것은 계략에 빠진 것이다. 이처럼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뜻밖의 함정에 빠지는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일이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실패하기도 하고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한다. 도덕경에서는 성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중하라, 한겨울의 내를 건너듯이. 두려워하라, 사방에서 애워싼 듯이. 이 성어는 뛰어난 성인이지만 그 삶의 태도는 신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함정과 유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은 이 구절의 앞 두 글자를 따서 여유당이라는 당으로 삼았다. 험하고 변화무쌍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지녀야 할 마음이다. 두려움보다 더 큰 족쇄는 없다. 빠른 노루는 말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결국 잡히는 것은 노루가 뒤돌아보기 때문이다. 말보다 더 빠른 노루가 잡히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혹시 잡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다가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의 약점은 위기뿐 아니라 그 어떤 일에서도 사람의 족쇄가 된다. 특히 큰일을 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안정과 올바름이 필요하다. 대학의 유명한 문장인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앞에 성의와 정심이 실려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천하를 평안히 다스리는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성스러운 마음과 올바른 마음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 견고한 마음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평상시 마음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바쁜 일상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누리고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길이다. 위기의 순간에 닥쳐서가 아니라 평상시 많이 돌아볼수록 마음은 굳건해진다. 그 시간을 통해 뜻하지 않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힘이 생긴다. 무언가를 담기 전에 나의 그릇부터 키워라. 그릇은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은 가득 차면 잃게 된다. 제나라 황공이 스스로를 가다듬기 위해 항상 곁에 둔 그릇이 있다. 의기라고 하는 이 그릇은 물이 절반까지 차면 그대로 있지만 그 이상을 부으면 기울어져 쏟아진다.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그릇이 아니더라도 그릇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물을 부으면 넘쳐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이런 이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와 부를 얻으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패망의 길로 간다. 지나친 탐욕이 화를 부르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그릇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먼저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데 힘을 써야 한다. 흙으로 빚은 그릇은 키울 수 없지만 사람의 그릇은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폭넓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 식견과 도량을 넓히면 덕이 커진다. 그리고 덕은 곧 사람의 그릇이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채워질수록 더 겸손해진다.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이 따른다.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하는 시간을 가져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쉬운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작은 불티가 큰 화재를 일으키며 작은 구멍이 거대한 뚝을 무너뜨린다. 어떤 큰 일도 그 시작은 미미한 법이다. 따라서 작은 조짐을 미리 읽고 먼저 대비만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일을 이루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큰 기업도 처음 시작은
작은 구멍가게였고 한 발 한 발 묵묵히 내디듬으로써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안자는 행하는 자는 성취하고 걷는 자는 도달한다 라고 말한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다고 해서 보잘것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비자의 유로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 형태가 있는 종류 중에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으로부터 일어났고, 오랜 세월을 지내온 동물 중에 무리는 반드시 적은 것으로부터 일어났다. 따라서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생기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미세함에서 생긴다. 작고 사소한 일,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이다.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내버려 두어 개의치 말라. 급선무라는 말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가 이 말을 했던 의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다. 맹자는 사랑을 가르쳤지만 이 지혜는 세상의 모든 일에 해당한다. 그 어떤 일이든 그 경중과 우선순위를 모르고 시행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과 꼭 필요치 않은 말을 나누다 보면 남의 험담을 하거나 꼭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있다. 근거 없는 풍문의 발설자로 지목되어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일 또한 마찬가지다. 일의 경중을 잘 살펴서 중요한 일, 시급한 일부터 해나가야 한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말과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뺏기게 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를 항상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과 일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도 여유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것이 특별히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다. 또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되었기에 쉽게 바꾸지 못한다. 대화를 나눌 때도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일이 많다. 결국 목소리만 높이다가 얼굴을 붉히고 끝난다. 남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공자 철학의 핵심인 서의 정신이다. 그 근본에 나를 사랑하는 일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가까운 사람에게로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공자의 정신이다. 그래서 공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배움에서 나온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달빛도 없는 시골의 밤길을 걸어본 사람은 그 길이 얼마나 어두운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등불도 없이 밤길을 걷기 위해서는 몇 번 넘어지고 굴을 각오를 해야 한다.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도 빛이 없다면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배움은 밤길을 갈 때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배우지 않으면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없다. 사람의 도리 또한 깨달을 수 없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지혜도 갖출 수 없다. 인생이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다. 배움은 항상 처음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또한 인생의 장애물에 대처하는 지혜를 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인생이란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다.
배움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도구다. 내 삶에서 이루어야 할 소명을 찾는 나침반이다. 잘못을 거듭하는 것이야말로 잘못이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잘못이나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피할 수는 없다. 심지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인물이 된다고도 한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은 구분된다.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간다. 실패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 크게 도약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한다.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다. 잘못을 했을 때는 당당하게 인정하고 즉시 고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같은 잘못을 2번 거듭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지난번 실수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을 뜻한다. 다산의 여유당 전서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뉘우침이 마음을 길러주는 것은 똥이 싹을 북돋우는 것과 같다. 똥은 더러운 것이지만 싹을 북돋아 좋은 곡식으로 만든다. 뉘우침은 잘못에서 말미암지만 덕을 키우는 일을 한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라면 그것은 참된 도가 아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도덕경의 맨 앞에 실린 유명한 문장이다. 심오한 철학을 집약한 글이라 이해하기 어렵지만 25장의 이해를 돕는 부연 설명이 나와 있다. 혼돈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의 생성보다도 앞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형체도 없지만 홀로 존재하며 바뀌지 않고 모든 것에 두루 행해지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어머니라 할 만한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그것을 도라하고 억지로 그것을 대라고 부르기로 했다. 도는 만물의 근원이지만 실체가 없다. 마치 만물을 입혀주고 길러주면서도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자연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심오하다. 공자의 육아에서 도는 사람의 바른 삶과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도리 혹은 진리라는 개념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다. 노자는 이러한 도리도 이름도 고정불변이 아니며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이름 붙인 모든 것들, 특히 세상의 권세와 명예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변화를 읽는 눈을 키워야 한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천성이 좋지 않게 태어나서라고 변명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본성의 탓, 환경의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은 심하면 하늘을 원망하기도 한다. 자신이 잘못된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다.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이 문제라고 말이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오그만디노는 사람은 습관의 노예다. 이왕이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라라고 말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드는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든다.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 세계적인 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곧 자신의 인생이 된다. 공부도 체력 관리도 자기 수양도 습관이 되면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두면 평생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지혜는 말로 나타나지 않는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무의와 역설의 철학인 노자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글이다. 말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을 이처럼 잘 표현한 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닌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인격이 언행에서 저절로 풍겨 나온다.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요즘은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모두 열심이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꼭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는 자세다. 진실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천금 말이 무게가 천금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가 천금이 된다. 받기를 원하지 말고 먼저 주어라. 내가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베풀기를 바라는 것은 오만함이다. 다산 정약용은 18년간의 귀양 생활 중에도 두 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패적의 처지가 된 아들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시켰다. 다산이 두 아들의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했던 것은 사람됨의 근본이었다. 위의 예문은 아들들이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자 그들을 꾸짖은 말 중에 한 부분이다.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후로는 유념에서 평소 일이 없을 때 공손하고 화목하며 근신하고 충성하여 여러 집안의 마음을 얻도록 하되 절대로 보답을 바라는 근성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후로는 우환이 있을 때 저들이 돕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사정이 있거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한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은 그동안 쌓아놓은 공덕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것이다. 베품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베푸는 것,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다. 고난은 경험과 지혜를 선물한다. 가난과 고난과 근심 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완성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 아무리 순탄한 인생을 살아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젊어서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인생의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인생의 성패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고난을 앞으로 있을 인생의 디딤돌로 삼는 사람도 있고 작은 고난에도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맹자는 고난은 하늘이 장차 크게 쓰기 위한 준비다라고 말했다. 사마천 역시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들은 모두 고난을 이겨내고 만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옥이라고 해도 처음 캐내었을 때는 거친 돌에 불과하다. 훌륭한 옥공의 손에 의해 갈고 닦여야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있다. 사람들 역시 고난에 의해 갈고 닦여야 그 진가가 드러난다. 그 가능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에서 가져왔다. 사는 게 쉽지 않다. 나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오늘도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현인들의 지혜가 담긴 고전에 그 해답이 있다. 고전은 단순히 옛 이야기가 담긴 책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이기고 살아남은 인류의 지혜이다. 나를 지키고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고전 연구가 조윤재 작가가 논어와 명심보감, 도덕경, 책은담 등 수십 권의 고전에서 매일 습관처럼 읽어야 할 명문장 365개를 뽑아 이 책에 담았다. 요일별 테마와 주제를 통해 읽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삶의 진리로 채워진 고전의 문장과 함께 조윤재 작가만의 해설과 통찰을 담았다. 이처럼 간결한 구성과 저자의 통찰이 담긴 메시지는 짧고 강렬하며 깊은 울림을 준다.
한 줄의 고전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다면 남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과 함께 남다른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